네,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위클리 핫 이슈. 자, 오늘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이슈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처음으로 또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청자 여러분에게 직접 본인 소개, 그리고, 이 코너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아주 당황하셨어요? 네. 저는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주로 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또 문화 쪽이라 그러면 보통 뭐 말랑말랑한 이제 문화 소식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파헤치고 약간 혈세를 좀 마구마구 쓰는 어떤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지적하고 이런 거 주로 좋아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이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이슈들도 또 여러분께 또 체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목소리 들으시고 보니까 요즘에 뭐 M본부, K본부 등 많은 곳에서 또 우리 김은혜 기자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네, 우리 JRBS에서도 또 활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위클리 핫 이슈 여러분과 그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이에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에 있던 이 4.3 수용일에 대한 재판 소식부터 준비하셨네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이제 화요일에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그런 릴레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제주 4.3 행방불명 수용인 331명 그리고 생존 수용인 2명을 포함해서 총 335명 굉장히 좀 숫자가 많죠. 이분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고 모두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후 4시 정도부터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좀 넘게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영광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벅찬 느낌이 솔직히 들었고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재판 내내 좀 많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보면서 유족분들뿐만 아니고 저 같은 이제 기자분들도 참가하는 기자분들도 많이 좀 울컥하고 저도 좀 솔직히 많이 울고 지금도 막 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울먹울먹하죠. 그래요. 진짜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은 또 재판입니다. 저도 그 정말 이분들 이 순간으로 그렇게 억울했던 그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 죄 없다. 이제 우리 오빠 죄 없다라면서 뭐 인터뷰하시던 그런 어르신의 목소리도 막 생생하게 들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게 됐거든요.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잠시 좀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피고인분들이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335명이었고요. 이분들 모두 이제 4.3 당시에 군사 재판 혹은 뭐 일반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즉결 처형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바로 죄가 있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 바로 이제 목숨을 잃으셨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억울한 옥살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 없이 죄인의 낙인이 찍힌 이런 분들이 피고인으로 이제 서섰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피고인석에는 피고인이 서지 못했고요. 변호인단만 이렇게 쓸쓸하게 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유족분들이 이제 직접 자신의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해서 직접 이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정말 먹먹하고요. 이제 곧 4.3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반가운 소식들, 4.3 특별법도 전면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이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우리 봄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 갖고 우리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또 4.3 주간으로 또 교육적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과 좀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족분들이 재심 청구로 성사된 재판이어서 이제
이제 피고인석에는 유족은 아니고 변호인만 앉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엄연히 이제 유족분들이 재심 청구인이지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피고인석에는 변호인단만 앉았고 네. 또 재판장이 아마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제주도의 재판장이 내부가.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네. 기자들도 그래서 이제 네. 다 모든 기자들이 원하는 기자들이 다 참석을 못하고 맞아요. 네. 기자들끼리도 네. 이제 나눠서 뭐 인터넷 신문 기자 한 명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나눠서 취재를 해서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못 듣고 이제 오후 4시부터 들 수밖에 없었는데 네. 뭐 그런 사정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유족분들이 이제 다 들어설 또 공간도 없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유족분들도 모든 분들은 못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일부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좀 눈물 훔치면서 대기하시고 좀 이런 풍경이 많이 펼쳐졌어요. 마음 졸이면서 네. 기다렸던 그래도 정말 억울했던 그런 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리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진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네. 걱정되는 게 유족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괜찮으실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 335명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현장 분위기 조금 또 현장에 계셨으니까 좀 더 생생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번 그 재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무죄를 예상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거는 무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막상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 유족분들은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족분들께 이제 좀 여쭤봤어요. 몇몇 분께 어차피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고 많이 아프시냐 물어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날만 기다려온 그런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상이 가더라도 혹시나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0.001% 혹시나 안 될 수도. 혹시라도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판사님한테 계속 재판장한테 계속 부탁하고 무죄 판결 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막 호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래요.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네요. 진짜 행여나 만에하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모두 이제 무죄라는 그런 당연한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선고가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너무 억울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로는 재판장에서 이례적으로 유족분들의 최종 진술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그건 좀 어땠습니까? 예, 맞아요. 아마 이제 재판장의 어떤 배려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워낙 오랜 세월 동안 73년 동안 이렇게 한을 품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발설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연좌제라는 게 또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입밖에 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한을 좀 풀어드리고자 재판장에서 이 어르신들 얘기를 좀 직접 듣는 그리고 다 듣고 나서도 재판장이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 계시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서 몇몇 분들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손 들고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가슴 아픈 사연들 얘기하고 이런 풍경들이 있었는데요. 사연 하나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김인근 어르신 올해 87 되신 어르신 사연인데 이 어르신께서 13살 때 제주 사상 관련으로 온 식구 모두를 이제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함께 그 8식구가 어르신이 이유 없이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자동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좀 이렇게 끌려가는 도중에 이 김인근 어르신이 혼자 차에서 이제 뛰어내리면서 혼자 이렇게 탈출을 극적으로 하셨고요. 나머지 가족분들은 이날 이후로 이제 모두 생이별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그런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아마 이제 소위 말해서 직결 처형된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한날 한시에 갑자기 8식구를 모두 잃게 되면서 고아가 되신 거잖아요. 어르신이 그래서 혼자 그 어린 나이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주도 바닷가를 볼 때마다 좀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할까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서 오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주도 민이지만 고향은 제주도는 아니고 태어난 곳이 제주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 바다 볼 때마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생각만 했지. 이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다보다는
가슴 아프고 뭔가 쓸쓸하고 내 가족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추억을 상기시키는 아픈 풍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새삼 반성을 하게 되고 기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앞으로도 많이 좀 지켜보고 좀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보도를 해야겠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죠. 우리 제주 4.3.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좀 약간 전국화가 좀 많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미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맞아요. 제대로 된 역사적인 진실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또 많은데 이분들의 그런 그래도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런 맞아요. 자리가 더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네. 개방 끝나고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좀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대로 된 우리 제주 말뿐인 평화의 섬이 아니라 상생의 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런 역사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던 이 김인근 어르신의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4.3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픔을 넘어서 화해와 상생으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또 남은 수영인분들의 그 재심 재판도 조속히 좀 개시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보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어떤 소식이죠? 예, 이번에는 지난 19일이었죠.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하면서 좀 했던 여러 가지 뭐 말씀도 하셨고 논의도 하셨는데 그중에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정세균 국무총리 제주 방문으로 인해서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네.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요? 우선 뭐 제2공항에 대해서 빠질 수 없겠죠. 그렇겠군요. 예, 네. 제2공항에 대해서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될 건지 혹은 뭐 자초될 것인지가 지금 도민 사회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많이 심화가 됐고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취재진 그 기자단이 이 정세균 총리 만나는 자리에서 좀 그 제2공항 사안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대부분 제2공항에 대해서 좀 집중돼서 이루어졌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또 이제 판단은 국토부에 이제 유예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 총리가 이제 말한 바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종합적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발언 두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손에 달렸다라는 발언이잖아요. 네. 원지사 역시도 계속해서 국토부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제 일단 공항사업 주체가 국토부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의 모든 책임을 좀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양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날 그 정 총리가 그 강정마을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업의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어떤 도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 때문에 이제 원지사가 제2공항 찬성 쪽에 손을 들고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했던 그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쪽 의견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우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어떤 판단을 내리던 간에 좀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싶으지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우리 제주의 뜨거운 감자 이 현안들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었는데 여론조사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겠고요. 저희 JIBS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 총리 발언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또 있나요? 이번에는 또 부동산 관련의 발언인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그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이런 사안인데요. 제주도 또한 사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크고 작게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곳이긴 하잖아요. 또 아주 단기간 불과 10년 사이에 굉장히 좀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들이 좀 여럿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묻히고 있죠. 많은 증거라는 걸 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묻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조사가 제주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 총리 제주 방문 때 이제 여쭈었어요. 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이제 정 총리가 선포를 했는데 제주도에 대한 좀 정부 차원의 어떤 전수조사 이런 계획이 있을지 이제 물었더니 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성역이 없다. 만약 제주에서도 범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네네. 책임이 있다면 충분히 책임져야 하겠다. 네네. 네. 자, 이런 답변에 있어서 사실 근데 정말 의미 있는 발언이네요. 또 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고 네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제가 또 오늘 꼽은 이유가 네. 그 원주회사가 사실은 제주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계획이 있다 하면서 이제 지난 15일에 그 내용을 좀 밝혔는데 네.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친인척이나 뭐 지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될 여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만약에 제주도 조사에 좀 부실한 부분이 포착이 된다든지 혹은 조사 이후에 어떤 의혹들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 차원에서 네. 나서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못 박아두고 싶어서 네. 예, 오늘 정 총리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네요. 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성역은 없다. 제주도도 포함된다라는 정 총리의 발언. 네, 좀 더 주목하고 싶다라고 또 김은혜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핫 이슈 우리 또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발빠르게 김은혜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첫 시간이었는데 좀 저 되게 후리릭 지나갔네요.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예, 얘기 조금 나누다 보니까 벌써 17분이 흘렀네요. 그래도 생생하게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우리에게 또 전해주실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평소에 또 뇌를 좋아하시나 봐요. 갈수네. 예, 조금 감성적인 노래 좋아해서. 네,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하신 곡이 있어요. 내일의 청춘연과 같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땐 잘 몰라